안녕하세요. 국제 리더십 비전 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일신입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제가 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물론 뭐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막 살짝 뭐 못해도 공부 정도만 못하는 것이 완벽하지만 실제 아이는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 또는 뭐가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요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극복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은요, 역경과 외상에 직면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회피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 자기에게 닥쳐있던 어려움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를 아실 겁니다. 호날두는 어릴 적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이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축구 선수한테는 치명적이죠. 특히 폐활량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호날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어요. 호날두는 자기가 심장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를 않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즉, 나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오뚝이라고 하는, 오늘도 뚝심 있게 이겨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운동선수니까 그나마 이제 운동선수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 공부하는 선수들은 성공 스토리가 그죠? 그렇게 많이 이제 많이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예를 들어 자기는 수포자, 영포자, 또 뭐 국포자도 있고 뭐 어쨌든 어떤 과목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그 과목에서 제가 노력을 살짝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이런 거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가드러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그 다중지능에서 인간에게 8가지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즘 교육이, 공교육이 종적인 교육, 즉 1등부터 50등까지 종적인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향하는 교육은 횡적인 교육입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각각의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고 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뭐 야 이게 좀 전에 호날두가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는 메시 있죠. 둘 다 축구 선수예요. 맞습니다. 근데 메시도 키가 1m 60 몇 단신입니다. 매우 작은 단신이지만 어찌됐건 그걸 극복하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막연하게 나도 뭐를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런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딸이 저에게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뭘 결정해야 되겠는데 결정장애인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좀 줬습니다. 딸, 고민하지 말고 부딪혀봐. 부딪혀보면 거기서 또 다른 해결점이 나올 거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보고 거기서 회피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해야만이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수학도 잘해, 막상 이제 수학을
책만 쳐다보는 순간에는 어려운데 네. 막상 그 문제를 아무런 답도 없을 때, 아무런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때 그냥 문제 자체를 써보는 것. 네. 써보면 이제 행동을 옮기게 된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참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목표가 분명한데 가는 길이 없대요. 가는 길이 없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돌아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면해서 부딪혀 보고 아이들이 깨져도 보고 또 넘어져도 보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긍정의 힘으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네. 어떻게 안내해요? 걔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늦음하게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거실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참 공부할 시기에 공부회가 아니라 아이들은 방에 있었지만 컴퓨터는 거실에 나서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부모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부모님은 안에서 TV 보시면서 너희들은 공부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거울이 돼야 됩니다. 부모하기 어렵네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먼저 본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만이라도 네. 잠깐이라도 20분, 30분만이라도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힘은 결국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거나 또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만 한다? 네. 뭐 이런 거가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문제를 문제로 안 본다는 건?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날두가 내가 심장 질환 때문에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핸디캡이었지만 축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거지만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심장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박지성 선수도 왜 평발이었다. 네, 맞습니다. 막 뛰다 보니까 지금 평발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아이들 스스로도 그런 긍정의 힘으로 그 네. 문제 자체를 쳐다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한 발 더 뛰고 네. 뭐 이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또 하나는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음. 아이들에게 늘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 이제는 하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왔으면 오늘 몇 점 맞았어? 잘 맞았어가 아니라 수고했어. 혹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오늘 60점이지만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이들도 시험 못 본 거에 아이들도 속상한데 거기서 되고 너는 왜 공부를 안 해서 그 결과가 나왔지? 뻔한 거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더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아니 근데 성적은 묻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만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짚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다음에 더 잘 보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들께 다가서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혹시 시험 잘 본 애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께서 아이가 80점을 맞고 오니까 100점을 맞아야지 8점 맞았어 막 야단을 쳤는가 봐요. 그리고 아이가 기말고사 때 100점을 맞아갖고 왔대요. 아빠가 칭찬해 주겠더니 뭐라고 하지 아버지가 긴장 풀지 마 계속 100점 맞아야 돼 그랬다고. 우리 대표님 그 질문처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했지만 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점수가 전부가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매우 중요한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